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2020년 5월 12일 H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중반부터 중국의 외교관들은 전에 없이 직설적인 언사로 중국의 비판적인 외국 정부와 인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식 채널은 물론 트위터를 통하여 그야말로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전랑, 즉 늑대전사 외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늑대전사란 중국에서 공전의 대히트를 친 영화 전랑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특수부대가 미국 해군의 특수부대인 시일 출신의 용병이 이끄는 마약 밀매단과 싸워서 이들을 일망타진한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에 제1편, 2017년에 제2편이 개봉된 늑대전사는 중국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중국의 대표적인 소위 국뽕 영화입니다. 해외에는 거의 개봉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제2편은 중국에서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늑대전사 외교의 선봉에 선 인물은 올해 2020년 2월 24일부로 중국 외교부 발언인, 즉 대변인에 임명된 짜오리지엔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 당시 주 파키스탄 중국 부대사였던 짜오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이 신장 우이구르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들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반격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짜오는 자신의 트위터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트위터는 이미 급속히 퍼졌고 급기야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 UN 대사와 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수잔 라이스가 7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신은 수치스러운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리고 놀라웁게 무식하다. 보통 때 같으면 당신은 깊이 인물감이다. 그리고는 주미 중국 대사인 최이텐카이 대사를 지명하여 최이 대사님, 나는 당신과 당신의 팀이 이것보다는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사람을 집에 보내세요. 그게 올바른 일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오는 곧바로 트위터에 당신도 수치다. 그리고 당신도 놀라웁게 무식하다. 나는 이슬라마바드에 주재하고 있다. 진실은 고통스럽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다. 나는 10년 전 워싱턴 DC에 살았던 적이 있다. 당신이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한다고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구역질나는 일이다. 고 답하였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사람들은 짜오가 좌천되거나 징계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좌천은커녕 그는 지난 2월 2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승진하여 화려하게 중국 외교의 중앙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국하여 외교부에 나타났을 때 그의 수많은 동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된 후에도 늑대전사 짜오의 공격성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는 미국의 육군이 이번 전염병을 우한에 가져왔을 수도 있다. 투명하게 굴어라. 데이터들을 공개하라. 미국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책임이 있다. 라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짜오리준의 트윗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굳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한때 미국 군인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는 그런 소리를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 즉 바이러스는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화춘닝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함으로써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는 없다.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도 트위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트럼프 전염병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였고, 주 네덜란드 중국 대사 슈홍은 트럼프가 한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인종차별주의에 꽉 차 있으며 중국 인민들의 위대한 수고와 희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언사다고 하였습니다. 4월 14일에는 주 프랑스 대사관이 홈페이지에 프랑스가 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내용을 올리자 프랑스 외교부가 주 프랑스 중국 대사 루 샤오예를 초치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중국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외교 자매지 글로벌 타임즈, 즉 환구시보의 편집인 슈 시즈는 웨이보에 호주는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 그들은 중국의 구두 밑창에 붙은 껌딱지 같다. 어떤 때는 그 껌을 긁어서 떼어버릴 수 있는 돌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주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데 대한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호주 중국 대사 청징예도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중국에 대한 조사를 계속 주장할 경우 중국이 호주의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며 일반 중국인들은 왜 우리는 호주산 와인을 마셔야 하고 호주산 소고기를 먹어야 하나라고 자문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논쟁거리를 제공하지 않고 조용히 외교를 펼치던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외교관들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외교부에 보다 투쟁적인 정신, 파이팅 스피릿을 보일 것을 주문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인 왕이는 중국 외교부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역시 같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중국의 외교관들과 외교공관이 앞다투어 SNS 계정을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이들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이미 1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오리준의 트위터 계정은 43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고 그가 올린 트윗의 숫자는 6만 회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는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이들은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철저하게 역효과만 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 외교관들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다뤘는지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다시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심각하게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중국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책임을 묻고 배상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인 프랑스와 고드몽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는 자신들이 주재하고 있는 주재국에 대해 누가 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새로운 종류의 외교관들이 등장했다 하면서 이들은 중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북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싸움을 걸었고 그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주 프랑스, 카자흐스탄, 나이제리아, 케냐, 우간다, 가나, 아프리카 연합 중국 대사들이 주재국 정부에게 초치당하였습니다. 이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주재국 정부를 비난하고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의 늑대전사 외교는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 국내에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트위터를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오리준을 비롯한 중국의 외교관들이 타국 인사들과 벌이는 트위터상의 전쟁은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은 볼 수도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10% 정도는 정부의 통제를 피하여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으로 이들에게는 늑대 전사들의 투쟁이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식 매체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늑대 전사들의 활약을 중국 인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 환구시보는 4월 16일 서방은 중국의 새로운 늑대 전사 외교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환구시보는 한때 중국의 외교관들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유명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관들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고 중국 인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상과 중국 외교관들은 변했다. 어떤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중국의 외교관들이 2015년과 2017년에 후속편으로 나온 애국적인 영화의 이름을 딴 늑대 전사 스타일의 외교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인들은 이를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서방은 중국이 바이러스를 상대로 벌이는 투쟁과 이웃 나라들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하는 모습을 중상모략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서방의 언론과 정치인들의 공격성과 적대적인 행위에 비하면 중국 외교관들의 반응은 오히려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외교는 아직도 방어적이다. 중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고 서방의 상대적인 쇠락에 힘입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많은 서방 국가들은 점점 불편해하고 있고 이러한 불편함이 그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은 과거와 같이 겸손하게 굴지 않는다. 서양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만이 굴종적인 자들에게 손가락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서방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주의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을 굴종적인 위치에 국한시킬 수 있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위상으로 볼 때 중국은 자국의 이해를 확실한 방법으로 지켜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야말로 중국과 서방에 변화하고 있는 힘의 반영이다. 서방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켜낼 능력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추락하는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병적인 불량배식 외교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서방의 외교관들의 망신살이 뻗치면서 그들은 늑대 전사 외교의 맛을 단단히 보고 있다. 이제 중국의 외교는 중국 인민들의 이해를 보다 잘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외교관들은 외교에도 더 능수능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외교에 만족하지 않는다. 서방이 중국의 늑대 전사 스타일의 외교를 겁내는 것은 이러한 외교가 서방의 진면모를 폭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민족주의, 반미주의, 반서방주의를 자극함으로써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 정부가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실패하고 리원양 의사와 같은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사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잘못들을 덮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코로나 이후의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긴급으로 올린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는 미중 관계 등 두 동영상에서 예상하였듯이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